오늘 합격자분은 정말 정도를 걸으신 분이에요. 정도를 걷고 되게 빨리 합격하신 분입니다. 조수빈 평가사님 모시고 저 합격 인터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33기 최연소 감정평가사 조수빈입니다. 그리고 저는 총 1, 2차 합쳐서 1년 6개월을 공부했고 1차 3개월, 2차는 1년 3개월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3학기를 휴학하고 전업으로 공부했습니다.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네. 정말 공부를 할 만큼만 딱 하고 딱딱 해서 이렇게 붙으셨어요? 네. 보면 막 선행학습도 안 하고 그냥 1차는 1차 보고 네. 그다음에 2차는 또 2차 커리큘럼에 맞춰서 보고 그러면 네. 아마 종합반으로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의 이게 수기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수기를 읽어보니까 그냥 커리큘럼 있는 대로 다 따라가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오히려 그 커리를 따라가니까 음.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따라갔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만나본 중에서 앞에 20자가 달린 분은 처음이라서 제가 몹시 긴장이 되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보면 그냥 고민 없이 종합반을 선택하셨고 네. 그냥 그대로 좀 따라오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감정평가 실무, 그다음에 이론, 법규 각각의 과목이 특징이 좀 다른데 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공부하신 본인의 특별한 노하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방금 평가사님께서 특징이 다르다고 하셨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과목 모두 그 암기량이 다를 뿐이지 적당한 암기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해도 필요하지만 이해가 바탕된 암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뭐 지금 보면 문제를 되게 여러 개로 버라이어티하게 많이 푸셨어요. 그죠? 회독 자체도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고. 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여러 개의 버레이션을 문제집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난지, 아니면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한 문제집만 갖고 여러 번 더 회독을 또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을지, 어떤 게 더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문제를 중급 문제집 그리고 기출 문제집만 거의 반복해서 본 것 같고 중급을 가장 많이 돌렸던 것 같아요. 거의 5에서 6회독까지 네,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회독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어떤 이점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 실무도 문제 푸는 과정이 체계화되고 그거를 몸에 체화되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문제를 풀면서 그런 방법을 체득하는 것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방식에 따른 찾아야 되는, 서칭해야 되는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회독수가 늘면 많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시나 봐요. 네. 네. 자, 그럼 뭐 공적 특강을 굉장히 감명 깊게 들으신 듯해요. 제가 네. 야광펜 쳐가지고 왔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광고 잠깐 했고요. 네, 보면 정비 사업을 굉장히 실무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죠? 네.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좀 중요도는 다른 거에 대비해서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좀 많이 어려웠죠.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정비 사업이 몇 년 동안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걸 포기했는데 나오면 그쵸. 네, 과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다 공부했어요. 좀 넓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도. 네. 그래서 아예 요새는 빼서 해요. 따로 정비 특강 해가지고. 네. 네. 지금 보면은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 최명근 평가사님 강의를 좀 듣고, 그죠? 그다음에 오성범 평가사님 강의는 별도로 활용은 안 하셨었나요? 네. 최명근 평가사 것만 일단 좀 따라오고 기본 강의부터 쭉 네. 따라가셨어요. 뭐 강의의 특징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공부했던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처음부터 최명근 평가사님의 기본 강의를 들었고 그리고 최명근 평가사님께서 적으신 기본서만 돌렸고요. 그리고 스터디도 다 최명근 평가사님께서 출제하시는 문제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평가사님께서 적으신 답지가 제일 이해가 잘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최명근 평가사가 정형화된 어떤 루틴이나 이런 것들을 네. 좀 만들어주는 편이긴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보면 법규로 넘어가면 법규 같은 경우에는 뭐 김정일 변호사님하고 공대호 변호사님이 두 분 거를 다 같이 뭐 네. 하셨었는데 사실 뭐 공대호 변호사나 김정일 변호사 같은 경우에 서로 이렇게 충돌되는 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김정일 변호사님께서는 행정법을 음. 위주로 가르쳐 주시고 공대호 변호사님께서는 그 개별법을 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충돌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행정법론 쪽을 끌어왔을 때 좀 뭐 어떤 상충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었나 봐요. 네, 오히려 그냥 다시 공대호 변호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보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법규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정리하신 다음에 네. 두 분 강의를 들어서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그 공대호 변호사님 서브노트를 기반으로 저만의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해독수를 늘리면서 암기를 네, 계속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정도를 걷는 공부를 하셨네요. 보니까 예, 그냥 하라는 대로 네. 예, 약간 좀 그런 식으로 하셨네요. 보니까 공대호 변호사가 뭐 그런 서브 같은 걸 좀 잘 만들어주는 편인가 봐요. 보면. 그 공대호 변호사님 강의를 계속 들었다 보니까 수업 때도 서브노트로 진행하시니까 네, 그걸로 그게 뭐 양이 많아요? 혹시? 아니요. 양. 중요한 것만 들어있어요. 아, 중요한 것만. 대우가 그런 스타일이긴 합니다. 네네. 지금 공부 뭐 일단 최연소로 합격하셨는데 사실 최연소로 합격하기에는 그 어떤 용어라든가 네. 이런 막 법적인 멘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게 받아들이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막 익숙했어요? 토지 이용 계획이 뭔지 뭐. 아니요. 네, 그렇죠. 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거였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마 좀 이렇게 나이 어리신 분들은 음.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익혔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할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월세, 전세 이런 것도 제가 직접 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 이해하기가 힘들었긴 한데 기본 강의에서 다들 설명해 주시니까 네. 그런 것까지 김상훈 평가사가 설명해줘요? 근데 왜 어렵다고 그럴까? 잘 이해가 안 돼요. 따로 찾아보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보면은 제가 조수민 평가사님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죠. 예. 카톡으로 정말 쓸데없는 것까지 다 물어봤어요. 예. 거의 그것 빼고는 다 물어본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을 뭐 먹을까요? 뭐 이런 것 빼고는 다 물어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강사들이 있으면 사실은 하우패스가 저희 강사진이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잘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렇게 개별적인 상담이라든가 뭐 어떤 다른 학원분들도 그러시겠지만 항상 즉답을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 실제로 강사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의 노하우 본인 생각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제가 온라인 강의로 듣다 보니까 실강생들에 비해서 질문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카톡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것 같고 스터디를 복습하거나 복귀할 때 모르는 점이 생기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카톡 드린 것 같은데 싫었어요. 그래서 네. 근데 답은 정말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참 어떤 학원의 커리를 가장 잘 이용하신 케이스인 것 같아요. 합격하신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제가 하면서 아침마다 월요일 아침, 화요일 아침 이때쯤에 항상 뭐가 바바바박 왔었거든요. 카톡이. 항상 저뿐만 아니고 다른 강사분들도 좀 많이 이렇게 기억에 남게끔 해주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2년 차에 빨리 합격하고 어리지만 좀 최연소 이런 이렇게 자기가 본인이 어리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분의 방법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사실 이분은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도 좀 짜잘하게 잘 물어보셨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꼭 한번 상담 받으시면 마음의 안정이 좀 오셨었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본인 최연소에 뭐 좀 공부도 짧게 하시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막 도전하시는 후배 평가사분들에게 꼭 해주시고 싶은 말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사실 최연소라는 타이틀이 부담스럽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인턴을 해보고
또 주변 사람들의 말도 많이 들으면서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빨리 준비를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해 보시고 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커리대로 따라가면서 빨리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합격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학교 열심히 다니시고 네, 내년에 또 리크루트 시작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